안녕하세요. 2025년 4월 26일자 190번째 마켓 코멘트 앤 트레이딩 팁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CL, ES, NQ, 비트코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CL 보실까요? 네, CL 차트고요. 지난주에 여기 목요일까지 진행이 됐었죠. 그리고 금요일 출장했고 월요일에 살짝 밀려 내려와서 시작을 해서 이 밑에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고 61.74가 여기에 저 지지선으로 작용을 했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화요일날 상승해서 위에 64.36 여기를 저항선으로 해서 다시 내려왔죠. 그리고 나서 수요일날 굉장히 크게 볼라til리티가 있었죠. 갭 상승에서 시작을 해서 쭉 치고 올라가나 했다가 다시 밀려서 내려왔고 62.74에서 지지받은 걸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도 뭐 조금 더 움직임이 있었긴 한데 훅 빠져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도지를 만든 상황.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61.74하고 64.36 사이에 있는 이 레인지에 갇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이외에 다른 매크로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유의하셔야 할 것은 뭐냐면 이렇게 놓고 보면은 막 훅 빠져서 내려왔다가 훅 치고 올라가는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죠. 하지만 볼라til리티 자체가 이 전에 있었던 움직임이랑 굉장히 달라서 이 움직임 자체는 크지 않고 뭐 다시 데일리 보시면 여기에서 이게 2달러가 $2가 채 안 됩니다. 그래서 뭐 63.41에 61.80 그래서 이게 금요일에는 2달러가 넘었는데 목요일에는 2달러도 채 안 되는 식의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큰 움직임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61.74랑 64.36 사이에 여기서 레인지 무브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에 있는 이 다운 트렌드 라인들, 뭐 다운 패러렐 채널들 이런 것들 좀 지워줄게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고, 뭐 보셨다시피 70달러대였다가 4월 3일, 4월 4일 쭉 빠져서 내려왔고, 그 이후에 다시 회복을 못했죠. 이 전체적인 원인은 타리프, 그러니까는 그 미국 관세 조치 때문에 전체 글로벌리 그 전 세계의 오일 디맨드가 빠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그 90일 관세 유예되면서 올라가도 여기까지 못 올라갔었던 이유는 당연히 유예이기 때문이고, 왜냐면 그 오일 디맨드는 보통 한 달, 두 달 정도 앞을 보는데 90일 유예하면 3개월이고 3개월이라는 뜻은 결국 한두 달 정도 지나면은 지금 트레이딩 되고 있는 게 뭐 6월물 이렇게 되고 있는데 뭐 6월, 7월이면 금방이죠. 네, 그래서 그렇게 오일 디맨드 자체가 지금 선물로 땡겨서 우리가 트레이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세 조치가 뭔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리고 여기서의 해결은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죠. 아무래도 중국이 오일 디맨드의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리고 뭐 다른 나라들도 다 지금 관세에 묶여 있기 때문에 오일 디만드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거기에 오페크에서 또 이번 주에 나온 이야기들은 뭐냐면 뭐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 오페크의 그 오일 쿼터를 지키지 않고 계속 증산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죠. 그 얘기는 오페크 플러스 내부에서도 균열이 생기고 있다. 그래서 한 나라 그렇게 카자흐스탄이면 꽤나 그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 나라가 그런 식으로 합의 내지는 그 쿼터를 깨고 나온다고 하면 뭐 당연히 다른 나라들도 뭐 왜 나만 바보같이 하고 있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 오페크 플러스 내에서 입김이 센 뭐 사우디, 러시아, UAE 이런 곳들도 그런 그 생산량 쿼터를 유지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당연히
디만드는 그대로 있거나 아니면 빠지고 있는데 서플라이 그 공급은 늘어나기 때문에 뭐 당연히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61.74랑 64.36 이 레인지를 유지를 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더 아래로 빠져서 내려올 가능성이 있을지 모른다. 그리고 오일 같은 경우는 타리프 그 관세 조치가 뭐 해결이 돼서 뭐 큰 관세가 뭐 이렇게 합의 등을 통해서 줄어든다고 해도 오일 디만드 자체가 그렇게 확 그 드라마틱할리 올라갈 이유는 없죠. 그래서 당분간은 65달러 미 아래에서 그 장이 형성될 확률이 좀 높아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얘도 지울게요. 네. 그렇습니다. 얘도 지우고. 네, 그래서 CL은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ES죠. 네, ES. 네, 지난주에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죠. 그리고 나서 월요일에 훅 빠져서 내려왔다가 화요일에 다시 회복했고, 하면서 그 533.50이 굉장히 중요한 레벨이라고 그때 그 텔레그램 채널이나 이런 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5154.25랑 5333.50 이 사이에서 레인지 무브를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수요일날 갭 상승을 하면서 뭐 여기에는 뭐 테슬라 관련된 그 테슬라 그 실적이 있었죠. 그리고 뭐 그 알파벳 실적도 있었고 뭐 그러면서 실적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중국 그 정부와 시진핑과 동화를 하고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 정부에서는 아니다. 우리는 지금 미국이랑 전혀 협의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전혀 상반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다라고 시장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솔직히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뭔가 물밑 작업이 전혀 안 되는데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보는 입장인데, 그런데도 시장은 중국 정부 말보다는 트럼프의 말을 믿고 이게 뭔가 문제가 해결되고 있구나, 조만간 해결이 되겠구나 하고 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4월 3일에 그 급락을 했을 때의 레벨로 지금 오늘 왔죠. 그래서 수목금 이렇게 올라오면서 급 하락을 하기 직전 레벨 정도까지 이미 올라왔고 그 전에 있었던 저점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5510.25를 넘어섰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장이 마감이 됐다는 거. 90일 유예가 있었던 4월 9일에도 고점이 결국 5510.25의 이 레벨에서 저항을 받아서 밀려 내려갔었던 상황인데, 그 레벨을 넘어섰다는 얘기는 시장은 관세 조치가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 관련된 리스크에 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며칠 동안은 시장의 움직임이 솔직히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물론 시장이 안정되는 방향으로 간다는 그 인디케이터, 그런 지표들은 있어요. 일단 이 월요일 날 떨어졌었던 것은 여기에서 그 달러 가치, 달러 DX, 달러 인덱스가 확 빠지면서 굉장히 약달러의 모양이 나타났고, 그 약달러로 인해서 골드 오르고 비트코인 오르고, 그리고 10년물 그 장기 국채 수익률이 안정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이면서 주식은 떨어지고 하면서 약달러의 모습,
CL도 떨어졌었죠. 그런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이다가 그게 회복이 되고 그러면서 자신감을 얻어서 쭉쭉 올라가고 뭐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수요일 기점으로 해서 골드도 훅훅훅 빠져서 내려갔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장이 급하게 안정이 됐다라는 시그널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의 메인에 해당되는 이유, 그것이 과연 백악관에서 얘기하는 트럼프가 얘기하는 중국과 이야기가 잘 되고 있다라는 것이 그것의 전제가 될 텐데 과연 그 전제가 맞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셔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 5561.25에 해당되는 이 부분 이게 목요일 그 4월 3일의 고점과 지금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면 완전 회복이 됐다라고 봐야 되는데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이냐 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의심을 해봐야 되고 그것에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 다시 중국 정부가 확 입장을 바꿔서 미국과 뭐 그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다고 아니면 당장 미국과 협의한 결과를 딱 내놓는다든가 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뭐 그것에 관련돼서는 또 다른 그 중국 내부의 권력 다툼 뭐 이런 문제들까지 있습니다만 그런 것까지 다룰 필요는 없고 일단 중국이 확 모습을 바꾸기 전에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가 뭐 혼자서 나는 지금 시진핑이랑 통하고 있어라고 얘기를 해도 아닐 것 같은 여러 가지 정황들이 보입니다. 저는. 하지만 시장은 믿고 있기 때문에 뭐 당분간은 그런 상황이라면 주말에 무슨 별 일이 없다면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말씀드린 5510.25를 이미 넘어섰기 때문에 그냥 치고 올라가면 다시 관세 조치 그런 거 있었어? 라는 상황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과연 맞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된다. 이게 어떤 식으로 결과 내지는 지금 트럼프 한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가 어떤 식으로 확인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로 다음 주, 다다음 주 이렇게 그냥 밀고 나가게 되면 트럼프는 다음 주에 뭔가 결과가 나올 것처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다음 주에도 뭔가 결과가 안 나오게 되면 시장은 이거 뭐지? 라고 하고 다시 밀려내릴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그건 정말 다음 주 가봐야 알아. 이것은 무슨 프레딕트 하거나 포카스트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리스크 관리하셔야 된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NQ 보실까요? NQ도 마찬가지죠. 제가 지난주에 이 핑크색 레인지 찍어 드리면서 이 안에서 움직일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이 안에서 움직이는 이 상한선이 이미 4월 3일 고점을 넘어선 상태였었죠. NQ는 ES랑 살짝 다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걸 넘어서서 장이 마감이 됐죠. 이 얘기는 4월 3일에 그 장이 폭락하기 이전보다 더 올라갔다는 얘기. NQ는 더 강하다는 얘기인데 좀 전에 ES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이게 맞는 건가?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떨어진다고 해도 솔직히 17919를 밑으로 내려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서 이게 90일 유예가 나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서 안정되어 있는 레인지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이 밑에까지 있는 이만큼이 차이나 리스크지 이 위쪽은 여기는 이 위에 쪽 여기까지 하는 요만큼의 차이가 차이나 리스크를 보이고 이 위쪽에 있는 것들은 뭐 다른 나라들 다른 아시아 뭐 한국, 일본, 뭐 유럽, EU 이런 곳들에 대한 리스크가 여기서 측정이 되는 거고
여기에 있는 이 밑에 있는 중국 리스크는 아직 해소가 안 됐다 정도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하지만 거기에서 여기에서 있었던 요 부분, 요만큼 올라온 부분이 이것과 부합되는 차이나 리스크가 해소됐어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렇게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올려놓은 요만큼이 이 밑에서부터 올라온 만큼이다. 그 얘기는 뭐 이걸 여기다 대입해서 내리면 지금 적정한 NQ의 값은 18,000대인 것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 월요일에 있었던 이 정도가 적정 가격이라고 보는 게 맞는데 지금은 그 미국과 중국의 관세가 해결되었다는 기대감, 트럼프의 말을 100% 믿게 되면 여기까지 올라가는 그 기대감이 요만큼 반영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다음 주에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이만큼 밀려 내려오고 거기에 더 실망한 상황이면 17919까지는 그대로 빠져서 내려올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주 올라간 거 그대로 반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언제? 다음 주에 아무 일도 없다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음 주에 무슨 발표가 있다면 한다고 하면 뭐 더 쭉쭉 치고 올라갈 가능성도 없지 않죠. 근데 그것도 웃긴 게 그 실망감은 여기서부터 시작됐는데 그 기대감은 이 위로 올라갔다. 그런데 실제로 타리프 관세는 드라마틱하게 줄긴 했지만 원래 있었던 것 원래보다는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고 관세가 붙을 거고 그렇게 관세가 붙으면 인플레이션은 그만큼은 또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인플레이션은 또 어떻게 여기서 삭감을 할 건지 인플레이션 올라간 만큼 떨어져 내려오는 게 정상인데 그건 어딨죠? 뭐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해서 뭐라고 하죠? 그 욕심 뭐 그런 것 때문에 시장의 과욕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면 나머지 떨어져서 내려와야 되는 그만큼의 상각되는 부분은 어디 갈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어디서 찾느냐. 그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5월에는 일단 FOMC가 움직이지 않고 데이터를 보면서 6월 달에 움직일 거라고들 얘기를 해놨습니다. 뭐 FOMC 위원들도 그렇고 파월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이미 밝혔고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5월은 아니고 6월엔 인하가 있겠구나라고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죠. 그러나 6월 달 되면 실제로 관세 조치에 의한 리테일 사이드에서의 그 문제점들이 이제 속속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뭐 정부에서는 입을 털겠지만 분명히 소비 사이드에서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 그런 부분들이 이제 눈에 띄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과연 FOMC가 6월 달에 인하가 가능할 것인가? 침체 때문에 그 내리는 압력을 받겠지만 그만큼 물가가 오르게 되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을 또 고려를 해야 되는 뭐 동전의 양면 뭐 칼의 양날의 검 뭐 이런 시츄에이션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그 리스크를 어떤 식으로 시장은 해소를 시키고 받을 것이냐 굉장히 복잡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다음 주에 그 트럼프가 얘기한 결과들이 나오는 게 그 결과가 중국과의 결과냐 뭐 지금 뭐 얘기하고 뭐 이야기가 잘 돼 있다 그런 일본, 한국, EU 이런 것과의 관세 그거였었다 뭐 이렇게 또 말을 하고 슬쩍 넘어갈 수도 있겠죠. 마치 지금은 중국과 뭐가 얘기 잘 돼서 중국과 뭔가 결과가 다음 주에 나올 것처럼 막 그렇게 시장에는 얘기를 해놨는데 나는 그런 거 얘기한 거 아니야. 나는 그냥 그 협상하고 있는 일본과 한국 EU에 대해서 얘기한 거야. 이런 식으로 또 하고 넘어가겠죠.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굉장히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주목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다음 주 리스크 관리 빡세게 하셔야 될 거다. 오르락 내리락 오르게 되더라도 훅 치고 올라갈 것이고 떨어지게 되더라도 훅 빠져서 내려올 것이다. 그래서 다음 주 조심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뭐 다음 주에 있는 그 지표 이런 것들 제 기준에는 의미 없습니다. 뭐 당분간은 매크로들 말씀 안 드릴 거예요. 그리고 뭐 어닝도 뭐 딱히 말씀 안 드릴게요. 뭐 어닝 뭐 잘 나온다고 해서 알파벳 어닝 잘 나왔다고 하는데 알파벳 지금 그 EU나 이런 쪽에 소송 들어가 있고 그런 거는 지금 시장에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죠. 가격 막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또 이런 말씀 드리면 웃기지만 시장이 미쳐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래도 올라가고 내려갈 때 이렇게 딱딱 맞아서 떨어져서 맞아 떨어지는 이런 테크 레벨들 지지선 저항선들만 잘 하시면서 오르면 오른 대로 거기서 그 트레이딩 포인트 잡으시고 하는 정도로 테크 이용하시고 너무 큰 포지션 잡지 마시고 리스크 관리 빡세게 하셔야 된다 정도로 NQ도 정리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제가.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도 뭐 보시다시피 계속 85128 그생 난리를 치는 상황에서도 85128을 못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85128 여기 못 넘어가고 여기서 바닥으로 내려오든지 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서 이걸 뚫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월요일에 달러 약세되면서 이제 치고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 금 물르고 하면서. 그럼 당연히 비트코인 오르죠. 비트코인이 잘나서가 아니라 다른 안전자산으로 투자를 할 곳이 없기 때문에 쭉쭉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88758 여기 저항 받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거의 갭 없이 연결이 돼서 화요일 날 더 치고 올라가서 이 빨간색 이게 지금 여기서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 되게 중요한 트렌드 라인이죠.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에 걸쳐서 저항받고 하다가 드디어 95024를 뚫는구나 하고 봤는데 결국은 이 빨간색 트렌드 라인 아래로 밀려 내려온 상황. 지금 뭐 22시 52분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제 녹화하는 시간이 뭐 몇 분 안 남았죠. 그 뭐라 그러죠? UTC 그리니치 민 타임 을 기준으로 이제 비트코인 넘어가니까.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넘어갈 때 이걸 넘어서서 95024나 이 빨간색 트렌드 라인을 넘어설 것 같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틀이 된다고 하면 다음에는 뭐 토요일 일요일 날 이렇게 넘어설 수는 있겠지만 이 빨간색 라인을 따라서 올라가거나 아니면 여기서 저항받고 다시 내려올 확률이 좀 더 있다. 심지어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이죠. 얘도 이 트렌드 라인까지도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남겨 놓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한 라인들은 결국은 어디선가 만나서 영향을 받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빨간색 트렌드 라인 그리고 95024 요거 넘기 쉽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보시고 뭐 지난주처럼 넘을 수 없을 것처럼 굉장히 큰 벽인 것처럼 보였었던 것도 달러 약해지면서 훅 뛰었던 것처럼 또 여기서 더 훅 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위에 있는 이 저항선들 그 참고하시면 되고요. 지금 현 상황으로 봐서는 도지 만들고 밀렸고 여기서도 사실은 도지 만들어서 여기서 약해져서 여기서 다시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다. 한 55%에서 45%뭐 조금 더 써도 60% 정도 확률로 여기서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비트코인도. 네, 뭐, 이번 주 좀 정신 없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해하기 힘들고, 마음에 안 드는 마켓 무브였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마켓은 틀릴 수는 없죠. 하지만, 센티멘트라는 것은
틀렸더라도 시장을 움직이고 가격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뭐 옳다 그르다라는 건 없죠. 하지만 움직임 자체가 그 논리적이지 않고 너무 감정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면서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이건 아닌데 싶은 그런 장의 움직임이었죠. 리스크가 그대로 있는데 사람들이 그냥 리스크를 눈 감고 무시하고 그냥 넘어갔으면 하는 그런 느낌. 뭐 트레이더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기분이 좋은 상황은 아니죠. 어떤 논리를 가지고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투자를 하는 게 트레이더들인데, 뭐 그런 이성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거의 도박장이 되어 버렸죠.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런 느낌, 그런 분위기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다음 주는 그래도 정신들을 차리고 제대로 마켓을 보고 제대로 전망을 하면서 장이 돌아가기를 바라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5월 10일부터 4주간 또 해외 선물 그 트레이딩 강좌 있습니다. 뭐 개념부터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아주 유익한 강의가 될 거라고 자신합니다.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 있으면 신청해 주시고 주위에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도 많이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스톡 차트 어널리시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